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 소장입니다. 이 시간엔 우리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기술 보유하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그렇게 하셔야 많은 분들이 보유한 종목들 유지를 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영상을 올려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를 내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 종목 타점을 잡는 방법, 그리고 신호를 설정하는 방법, 자, 그리고 이 종목의 목표가가 어딘지, 자, 그리고 상한가 기록한 종목들 어떻게 재공략을 해서 우리가 단기간에 급등 수익을 챙길 수가 있는지 그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준비한 히든 종목까지 이 시간에 모두 다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기술이 21장이 어땠습니까? 6%대 저점을 찍었어요. 그리고 현재 3%대 약세를 기록 중이죠. 16,000원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 올해만 몇 프로 올랐습니까? 1월 저점 대비 3월 고점까지 731%. 와, 이게 1차입니다. 이게 1차 상승이 나오고 나서 이 상승폭의 반 아래로 살짝 내려와 있어요. 그리고 고점 대비 5월 저점까지 48% 빠져 있죠. 이 정도면 반타작이죠. 자, 반 정도 빠진다. 기술적인 반등은 따라 나옵니다. 자, 그리고 1차 상승폭의 4분의 2 영역 구간이죠. 4분의 4, 4분의 3, 4분의 2, 4분의 1 구간이에요. 특히 이 구간까지 오게 되면은 더 이상 밀리기보다는 여기서 에너지를 보고 다음 분출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서 놓치면 안 된다 계속 말씀드려왔죠. 근데 반 가격까지는 많은 분들이 잘 버텨요. 근데 좀 더 밀리면은 에라 모르겠다고 물량 확 던져버리죠. 그때 세력들이 쓸어 담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거에서 우리가 집중 매집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원전주들은 우리가 계속 봐야 돼요. 원전주들은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야 돼요. 뭐 단타 단기로 보면 안 돼요. 자, 못해도 스윙으로 1개월에서 3개월 정도로 끌고 가야 됩니다. 근데 현재 시점에서는 중기 이상, 3개월 이상 끌고 가야 돼요. 자, 우리 기술 없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모아가시면 되죠. 혹시라도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자금 있으실 때마다 분할 매수로 모아가세요. 자, 1차 폭등에 의해서 2차 폭등이 나올 중요한 내용이 있죠. 우리 기술은 잘 아시겠지만은 단순 제조사가 아니에요. 원자력 발전소의 두뇌라고 불리는 MMIS 제어 계측 시스템을 공급하는 기술 기업이에요. 이 MMIS가 원전 가동의 핵심이라서 원전 관련 기술 중에서도 기술 장벽이 높은 편이죠. 과거에는 해외 의존도가 높았는데 이제는 국산화를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철도 PSD 사업이 안전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리고 해상풍력, 이 부분에서 이미 성장 동력을 확장을 해가고 있고요. 해상풍력과 방산부품까지도 포트폴리오를 넓히면서 에너지 관련주 색깔을 강화시켰죠. 그래서 우리 기술은 이 기업 구조를 보면은 테마주 차원이 아니라 엔지니어링 기반 확장 스토리로 보는 게 맞아요. 자, 최근에 우리 기술 주가 흐름이 정말로 가팔랐죠. 자, 26년 1월에 이때 저점 대비 이때 저점이 얼마였습니까? 3,000원대 있었죠. 이 3,000원대 주가가 자, 무려 3개월 만에 뭐 3개월도 안 됐죠. 3월 고점이 3만원대를 기록했어요. 자, 무려 7배나 올랐습니다. 자, 상승 배경으로는 원전 르네상스 기대감이 있었죠. 그리고 SMR 관련주로 모멘텀이 강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책 확대 기대와 함께 또 수급도 몰리면서 이 원전 관련주 대장 이미지가 형성됐었죠. 자, 그런데 실적보다는 이 스토리가 먼저 반영되면서 전형적인 테마주 성격을 보였죠. 일단은 현재 시장 평균 목표가가 이 목표가 상단이 연중 신고가였던 3만원대로 거론되고 있어요. 아직은 상승 여력이 남아있지만은 이미 기대감이 상당 부분 선 반영됐어요. 자, 우리 기술의 퍼가 얼마입니까? 4,030배예요. 동일 업종 57배에 비해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크죠. 우리 기술의 기업 가치가 성장 스토리를 담고 있는 건 맞지만은 주가 전망을 보수적으로 보면은 실적 검증이 따라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멀티플이 정당화될 수 있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핵심은 뭐예요? 결국은 수주죠. 체코와 유럽 프로젝트, 그리고 국내 신규 건설, 그리고 SMR 관련주로의 이 확장 스토리가 현실화된다면은 우리 기술의 매출 구조는 한 단계 레벨업 할 수가 있어요. MMIS는 원전 확대 시의 필수 장비예요. 그 산업 성장과 함께 움직이는 구조고, 그리고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증가까지 감안한다면은 중장기로 볼 때도 에너지주로서 전략적인 위치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우리 기술은 자회사 우리 IDS를 통해서 특수 타이어와 군수 부품 영역도 키우고 있어요.
나토 수준의 기술 확보와 글로벌 수출 확대 기대가 더해지면은 방산 관련주 프리미엄까지 얹을 수가 있는 구조죠. 원전 관련주이면서 방산주라는 이중 스토리. 이 부분은 우리 기술 기업을 단순 코스닥 유망주 이상으로 보게 만드는 요소라 할 수 있어요. 다만 3개월 동안에 무려 7배까지 폭등했기 때문에 이 조정의 변동성은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 기술이 주가가 조정을 거칠 가능성은 열어둬야 된다. 하지만 물량을 던질 때가 아니다. 자, 그리고 정책 변화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추격 매수보다는 눌린 구간, 분할 접근이 유리해 보이고요. 또 단기간에 먹고 빠지고 해도 되는 구간이고요. 중기로 봤을 때는 또 파스콘 대응 필요하고요. 실적도 확인해야 되고, 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자, 구조적 성장에 배팅을 해야 돼요. 결국엔 중장기로 모아가는 전략이 필요하고요. 자, 결국에는 우리 기술 주가 전망은 방향성은 긍정적이지만은 지금은 가격과 시간의 싸움 구간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자, 무조건 좋은 기업이라고 해서 좋은 매수 타이밍은 아니죠. 종목들마다 타이밍은 다 다르고요. 자, 이 부분을 꼭 염두를 해두시고 우리가 목표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대응 방법이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기회 줄 때마다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되고요. 자, 타점을 잡는 방법. 바로 30분봉 차트에서 신호가 나올 때 투자금을 나눠서 들어가시면 돼요. 자, 이런 타점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런 타점에. 신호가 나올 때마다 투자금을 나눠서 들어가시면 돼요. 난 짧게 먹고 싶어. 나 1%, 2%도 좋아. 먹고 빠지고 할래. 자, 그런 분들은 뭐 30분봉 차트에서 신호 나올 때마다 매수하고 2, 3%대, 뭐 1, 2%대 수익 나면은 그냥 매도하시면 돼요. 스윙, 중장기로 그 이상으로 끌고 간다 하면은 그냥 모아가시고 투자금을 나눠서 들어가시면 돼요. 꾸준히 모아간다 생각하시고 이제 모아가봐야 뭐 펜다가 여기잖아요. 신호가 나면 또 잡으시고 몰빵하지 마세요. 신호가 여러 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신호를 설정해 두셔야 우리 기술뿐만 아니라 상한가 종목들 20% 이상 급등한 종목들 얼마든지 단기간에 공략해서 급등 수익을 또 챙길 수가 있습니다. 자, 신호 설정 방법 간단해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텔레그램 소통방에서 신호 설정하는 방법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상단에 체크인 연락처로 두 글자로 입장 문자 보내주시면요. 제가 방 입장 링크를 문자로 전송해드리면 링크 선택하셔서 방 입장하시면 돼요. 자, 이 방은 100% 무료방입니다. 무료방, 공짜방. 방에 입장하셔서 개별톡으로 신호 설정하는 방법을 저한테 요청하시면은 제가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은 여러분들 차트에다가 설정을 해두시면 돼요. 이거 설정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1분도 안 걸려요. 아주 간단해요. 모든 증권사 공통 신호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기술은 제가 이 방에서 타점 잡아드리고 대응 전략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관심 종목들, 보유 종목들도 종목 이름을 문자로 보내주시면요. 제가 문자로도 대응 전략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에 입장하셔서 종목 문의 주시면요. 제 방에서 바로 대응 전략을 드리고 있어요. 자, 그리고 제가 이 방에서 빠르게 수익 보시라고 단타, 단기, 스윙 종목들 제가 선별해서 자, 매일같이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빠르게 수익 보시라고. 그래서 주식 초보자분들, 주린이분들 어떤 종목으로 사서 수익을 낼까 고민하지 마시고 제가 드리는 종목을 하세요. 아시겠죠? 자, 이 방에서는 매일매일 수익 인증을 아침 인사로 시작을 해요. 자, 현재 550명 넘게 계십니다. 자, 보세요. 5월 20일 맞죠? 자, 제가 장전 브리핑에다가 오전 브리핑, 오후 브리핑, 장 마감 브리핑까지 자, 꾸준히 좋은 정보들을 또 올려드리면서 자, 시황도 계속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자, 나노란 종목 제가 며칠 전에 드린 종목이에요. 자, 이렇게 수익을 빨리 챙겨가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자,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가능해요. 자, 이렇게 수익을 쌓아가시면 돼요. 자, 보세요. 자, 많은 분들이 수익에 동참하시고 계십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오늘은 뭐 삼성전자가 이 노사 간의 이 협상이 불발되면서 좀 밀렸지만은 다시 회복합니다. 당장 내일 총파업인데 총파업에 들어간다 해도 자, 협상은 계속되니까 자, 추천드렸던 아지네스텍도 올라가고 있죠. 자, 무려 10%대 돌파. 어때요? 금방이죠. 자, 이렇게 수익을 챙기시면 됩니다. 어렵지가 않아요. 누구나 다 수익 가능합니다. 자, 아지네스텍 검색하시면 쭉 나오죠. 제가 어제 드린 종목이에요. 자, 보세요. 5월 19일 날 제가 타점 잡아드렸죠. 8,950원에 타점 잡아드렸습니다. 아지네스텍. 자, 이렇게 수익 내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누구나 다 수익 가능합니다. 제가 드린 종목을 하세요.
자, 우리 기술 1번 차트 다시 보시면요. 자, 2차 폭등을 만들어낼 또 추가적인 중요한 내용들 또 있어요.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준비한 히든 종목을 먼저 드릴게요. 나는 짧게 먹는 거 싫다. 난 좀 크게 좀 먹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제가 드리는 히든 종목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히든 종목 급등 재료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2차전지 섹터가 우리 시장을 강세로 견인할 주도 섹터 중에 하나가 될 전망입니다. 이미 2025년 하반기에 전기차 판매량이 역대 최대치를 달성하면서 이 전기차 캐즘이 사라졌어요. 다가오는 2030년에는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보다 더 많아지는 시기가 옵니다. 지난 23년도에 만들어진 거품이 걷히고 이 기대감에 실적이 더해지면서 주가 상승세를 이끌 예정인데요. 이 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2차전지 기업입니다. 드디어 전 세계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았어요. 이미 2026년 올해 1월부터 전 세계 1위를 달성을 해오고 있어요.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전 세계 1위가 전망되는 이 기술 분야에서 전 세계를 제패할 것이 유력합니다. 이 종목이 왜 중요하면요. 이미 세력들은 미리 알고서 전기차 캐즘이 사라진 2025년 하반기부터 집중 매집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현재 대바닥권에서 1차 급등 후에 수개월간의 눌림을 주고 다시 폭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 강력하게 급등할 수밖에 없는지 그 배경이 있습니다. 초격차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요. 확실한 매출 성장성을 가지고 있어요. 비밀 계약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지금도 집중 매집하고 있는 세력들의 확고한 의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더 중요한 것은 테슬라도 이 기업에 비공개 채널로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현재 테슬라의 북미 전기차 충전 정복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가 여전히 부족해요. 블루오션 시장이에요. 그리고 미국 주 정부가 보조금 인프라 확대를 추진해서 충전 인프라를 늘리고 있는 상황이죠. 전기차 충전에 영향을 주는 가장 핵심 요소는 바로 음극재입니다. 테슬라가 중국산 소재와 부품 배제 행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실리콘 음극재를 생산하는 국내 기업들의 강력 수혜가 전망이 되고 있죠. 기존 음극재에 들어가는 흑연은 2차전지 핵심 원자재 중에 하나죠. 중국이 전 세계 공급망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어요. 그만큼 의존도에서 벗어나야 할 필요가 있죠. 실리콘 음극재 시장의 전망을 보시면요. 2025년도에는 21억 달러밖에 안 됐어요. 2030년에는 2배 이상 늘어납니다. 45억 달러 전망이 되고 있어요. 2035년에는 75억 달러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실리콘 음극재는 흑연기에 대비 에너지 밀도가 최대 10배 이상 높습니다. 결국에는 테슬라의 충전소를 많은 차들이 쓰게 되죠. 전기차가 더 빨리 충전이 돼야 되고 주행거리가 증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실리콘 음극재입니다. 현재 사실상 순수 전기만으로 1300km 주행거리를 달성한 차가 없어요. 중국 자동차 업체들이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를 활용한 주행거리 1500km 테스트 진행 중에 있는데요. 하지만 이 전고체 배터리에 들어가는 고체 전해질이 액체 전해질보다 비용이 무려 150배나 비쌉니다. 가격 장벽 때문에 상용화 시에 가격을 20배 이하로 낮춰야 돼요. 150배에서 20배 이하로 줄여야 되는 숙제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실리콘 음극재는 이미 테슬라를 포함해서 포르쉐, 아우디, 현대차, 이 BMW,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의 프리미엄 차에 이미 저함량의 실리콘 음극재가 들어가 있어요. 현재 함량을 높이는 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미 전기차 캐즘이 소멸되고 전기차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어서 시장 규모가 예상보다 더 확대될 전망이고요. 전고체 배터리보다 실리콘 음극재 시장이 현재로서는 더 빠르게 확대될 전망이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추천드릴 종목은 2차전지 기술을 포함해서 전기차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 즉 반도체 기술도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자율주행 기술까지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보다 반도체 탑재량이 최소 10배에서 100배 이상 반도체가 더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전 세계 유일무이한 기술, 바로 주행거리를 증가시키는 2차전지 실리콘 음극재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기술도 보유하고 있고요. 협력사와의 R&D를 통해서 자율주행 기술을 탑재했습니다. 자, 이렇게 트리플 재료를 가지고 있는 올해 가장 핫한 종목이 될 저평가 세력 매집주입니다. 종목 추천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구독자 이벤트를 준비를 했는데요. 구독자 퀴즈 감사 이벤트라고 해서 제가 정말 너무나도 쉬운 문제 하나 준비했습니다. 다음 중 자동차 관련 기업이 아닌 것은 1번 마이크로소프트, 2번 테슬라, 3번 포르쉐, 4번 현대차. 이 중에서 정답을 제 개인 연락처 010-2421-5260으로 정답 번호를 문자로 보내주시면 정답을 맞추신 분들께 제 답장으로
지금까지 설명드린 히든 종목을 문자 메시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명, 두 번째 적정 매수가, 세 번째 최종 목표 가격, 네 번째 추천 근거까지 이렇게 상세하게 정리한 공략 내용을 여러분들께 전부 보내드릴 거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적정 가격에 매수만 잘해도 앞에 세 자릿수가 바뀌는 그 이상의 수익이 기대되는 종목이니까 정답만 숫자로 간단하게 기재하셔서 상단에 제 개인 연락처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럽의 주요 지도부를 중심으로 해서 탈원전 정책에 대한 재평가 목소리가 커지고 있죠. 원전 관련주로 수급이 몰리고 있어요. 자, 유럽연합은 지난 현지 시간 10일에 파리에서 열렸던 원자력 행사에서 유럽이 원자력 비중을 줄인 것은 전략적인 실수다. 전략적인 실수라고 시인을 했어요. 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원자력을 에너지 독립과 탈탄소화를 위한 핵심 수단으로 거듭 강조했죠. 유럽 내 에너지 안보와 전력 수급 안정성이 다시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그 원전이 저탄소다. 저탄소이면서 안정적인 이 전력원이라는 점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자, 특히 AI 산업과 이 디지털 인프라 확대로 인해서 급증하는 이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원전 확대가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는 점이죠. 이 국제에너지기구 IEA가 원자력이 24시간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함으로써 이 재생에너지의 가능성 문제를 보완하는 필수 파트너라는 점을 재확인했죠. 그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와 에너지 안보 위협이 지속되는 한 유럽의 원전 회기 기조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는 한동안 가동을 멈췄던 원자력 발전소들이 이 에너지 안보의 구원투수로 다시 재조명되고 있어요. 중동 정세 악화로 인해서 고유가 파고가 국내 에너지 시장을 덮치면서 정부 같은 경우는 비싸진 수입 가스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현재 정비 중인 이 원전 6기를 오는 5월까지 조기 투입을 하고 원전 이용률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려서 전기요금 방어에 나선다는 방침이죠. 이 원전 6기는 신월성 1호기, 고리 2호기, 한빛 6호기, 한월 3호기, 그 월성 2호기, 월성 3호기. 자,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지난 13일 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전력업계에 따르면은 정부는 이달부터 신월성 1호기를 시작을 해서 5월 중순까지 총 6기 원전을 재가동을 해서 가동 원전 수를 현재 15기에서 21기까지 확대를 하게 돼요. 정부가 다시 원전에 손을 뻗은 이유는 대체 불가능한 바로 이 경제성이죠. 중동 사태 장기화로 인해서 가스 가격이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연료비가 저렴한 원전이 국민 경제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대안이라는 거죠. 전력거래소 전력통계 정보 시스템에 따르면은 3월달 기준 발전원별 연료비 단가가 킬로와트시당 원전 같은 경우는 6.46원이에요. 가장 낮아요. 유연탄 같은 경우는 75.83원이죠. 무연탄 같은 경우는 96.36원이에요. 그리고 LNG는 114.89원이죠. 그리고 기름 같은 경우는 342.17원. 자, 이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은 수치죠. 6.46원이면. 특히 원전의 연료비가 LNG와 비교를 했을 때 겨우 5.6% 수준에 불과해요.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이 국내 이 전기요금 인상으로 직결되는 이 S&P의 변동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는 게 이 정부의 시각이에요. S&P는 한국전력공사가 발전사로부터 전기를 사오는 도매 가격이죠. 도매 가격. 이 가격이 오르게 되면은 결국 소비자들의 전기요금 인상 압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LNG 대비 연료비가 극히 낮은 원전 6기를 전력 수요 피크 전인 5월에 조기 배치하는 것이 S&P의 급등을 막을 수 있는 실무적인 조치라 볼 수 있겠죠. 그 정부의 원전 이용 확대 정책이 과거 에너지 위기 대응의 실패를 되풀이지 않겠다라는 뜻으로 볼 수 있어요. 자, 지난 21년도 유럽 재생에너지 발전량 급감했죠. 그리고 22년도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국제유가와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했잖아요. 국내 발전 단가도 크게 뛰었습니다. 근데 이 정부는 전기요금을 제때 현실하지 않으면서 한전 같은 경우는 역마진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했죠. 그 결과 한전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누적 적자를 무려 47조 8천억 원을 쌓았어요. 200조 원이 넘는 부채를 안게 됐죠.
한전은 지금도 하루 이자 비용만 72억 원을 부담하고 있어요. 한전은 이런 재무구조 악화로 인해서 지난 2024년부터 최근 중동 사태 터지기 전까지 연료 단가 안정 속에서도 전기요금을 내리지 못했어요.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당위성과 중동발 에너지 쇼크라는 현실 사이에서 에너지 정책의 무게추가 다시 원전으로 기울고 있는 분위기죠. 시장에서는 원전 기자재와 전력설비 관련주로 관심이 확산될 수 있죠.